신영철입니다. 명청사 학교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이 건물에 들어온 것도 제가 20년 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정년을 했는데 문과대학에 들어왔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중인문학회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문제로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금년에는 한중수교 31주년이 되고 우리 명청사 학회는 30주년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40주년이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수교보다 9년 먼저 학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지호 교수가 그동안에 회고를 했지만은 사실 내가 여기 와서 신입생으로 그때 83년인가 84년에 들어온 정지호 학생이 지금 정지호 학회장으로 됐고 우리 조정은 교수 지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정년할 때 대학을 졸업했던 우리 조정은 교수가 또 지금 이 자리에 또 있습니다.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명청사 학회 또는 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지호 교수 회고를 했지만은 그냥 집시처럼 장소도 없이 경희대 도서관에서도 했다가 고려대학에서도 했다가 동국대학에서도 했다가 여기저기 이제 그 장소 되는 대로 다녔는데 그때는 전철도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교통편이 자동차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편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출발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지금처럼 그 연구 회의라든지 하는 게 나오지 않았고 대개 뭐를 했느냐 하면 번역을 했습니다. 가령 황정희의 그 명의대방록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었죠. 네? 번역을 위주로 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도 한번 그 과거제도 문제 가지고 책을 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 팜플레트식으로 나오다가 그 뒤에 지금처럼 이제 아주 뻐젓한 우리가 학교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중심되었던 분들이 서울대학교의 오금성 교수가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동국대학의 조영록 교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 고려대학의 박원호 교수 그리고 중앙대학의 권중달 교수 또 상명여대 김종박 교수 이런 분들 우리가 함께 하던 분들인데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실 분들도 있고 또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대신 이 자리를 채우게 돼서 여러 가지로 감개가 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저도 중국학을 했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아날로그 시대에 이제 중국학을 한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점이 대단히 많죠. 그냥 우리 시대에는 사실 저는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서 1951년 1월 2월에는 전쟁 중에 중공군하고 한 방에서 여러 날을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중공군은 그 항공호도 제대로 팔 수 없고 겨울에 텐트를 칠 능력이 없어서 대개 민가에 와서 잤는데 우리 집에 와서 여러 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중국과의 직접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나중에 대학에 와서 뭐 중국학을 한다고 해도 그때 뭐 중국학이라고 하는 게 거의 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공부하는 것은 아마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1년에 유럽을 간다고 홍콩을 가는데 홍콩의 빌딩을 쳐다보니까 모주석 만세 왔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걸 누가 볼까봐 두리번. 그때 반공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쳐다봤다가는 방공법에 걸리지 않나.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일에 갔더니 그때 70년도 초반인데 그때는 아직 그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가 서방의 세계와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2년에 키신저 외교로 해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함으로써 그 대미 관계라든지 대유럽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도 초반부터 유럽에도 중국 학생이 유학을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국 학생을 만나게 되고 또 사실 유럽을 갔으면 그 유럽의 걸 공부할 것이지 뭐하러 거기까지 와서 중국을 하느냐고 주변 여러 사람들의 만류와 비판도 받으면서 어떻게 중국학을 그대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회고를 하고 싶지만은 사실상 놀랍게도 나는 유럽에서 중국의 문화혁명 마지막 시기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것은 불행하기도 하고 또는 다행하기도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66년에 일어나서 69년이 절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70년대 초반서부터 76년까지 그 시기는 특히 유교에 대한 비판, 공자 비판 이런 것이 대단히 그 사상적으로 아주 활발했던 마지막 시기고 그 시기를 사실상 유럽의 대학에서 유럽에 쏟아져오는 홍수처럼 쏟아져오는 출판물을 보면서 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혼란하고 또 의외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대학에서부터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거기서 쏟아져오는 중국 책자들을 보면서 간하자라는 걸 처음 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대강 어림잡아서 공부도 하면서 읽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거기까지 대체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제 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밖에 그 시간은 어쨌든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다 제가 이지와 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얼마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이타고가 살았던 시기, 그냥 1527년부터 1602년까지 그 시기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인데 그 다음에는 이타고 연구 논조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우선 제가 그동안 이타고에 대해서 쓴 저서 그리고 연구 논문 같은 거를 써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그대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타고의 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1527년에서 160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타고라는 사람이 조선의 실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센텐스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한국 또는